안녕하세요.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입니다. 폐암 극복하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폐암 알기를 저희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폐암에 걸린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아보면은 이 기관지가 있고 중요한 데마다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어떠한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오른쪽 폐는 세 조각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그 말단 조직은 폐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동맥으로 들어온 데서 환치돼 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여기서 산소가 피를 타고 혈액을 타고 우리 몸으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되는 그러한 스테이션입니다. 폐암이 보통 우리 기수별로 해가지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초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기라도 이렇게 동맥 같은데 중요한 혈관의 근처에 있던가 하면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폐와 암에 걸린 폐의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려놨지만은 암에 걸린 폐는 보기도 상당히 안 좋네요. 제가 어느 환우를 상담하다 보니까 급하게 연락이 와서 한번 찾아갔더니 3일 후에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암입니까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자신이 걸린 암이 무슨 암인지도 사실 모르고 수술실로 가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알 건 알고 치료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폐암의 종류는 크게 봐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은 작은 좁쌀만한 것이 이렇게 몰려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성장하고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 요즘 소세포 폐암도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후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이 아니란 얘기인데 결국 폐암 자체가 평평상피세포암, 평편한 그러한 폐암이고 이거는 흡연과 관련이 많고 주로 폐 중심부에 발견되어서 중심 부분에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평평상피세포암, 평편하지 않은 납작하지 않은 암이라 해가지고 비평편상세포암. 이 중에는 대세포암종이 있고 선암종이 있습니다. 대세포암은 보시는 것처럼 암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비소세포암 중에서 예후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전체 폐암의 한 4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암종, 폐암의 종류는 선암입니다.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도 발생하고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폐암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폐암의 치료 방법은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을 대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세포암은 제한병기, 그 암이 활동하지 않는 그 기간과 확장병기, 활발하게 커지는 그러한 확장병기에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리 잡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고 확장병기에는 항암 치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세포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비소세포암 중은 모두가 똑같이 1, 2기에는 수술허가 보조항암식, 3기, 4기 또는 4기로 가면은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곤란하고 항암 화학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용기의 결정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복합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다음 어느
폐암 환자도 겪어야 되는 게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즉 항암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연장과 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호식적 치료를 합니다. 주로 병기가 높은 3기 B, 4기 환자들에게 쓰는 치료 방법입니다. 호식적 치료, 즉 완치의 목적이 아니고 생명연장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고식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관해가 됐든가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고도 재발을 하기 위해서 보조 치료를 하고, 선행 치료하는 거는 조기 전이를 막기 위해서 선행 치료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수술 치료의 방법을 보면은 폐엽, 우엽은 오른쪽 폐는 3엽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2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 자체를 몽땅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폐절제술이 있는데 오른쪽 폐나 왼쪽 폐, 암이 많이 퍼져 있으면은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우리의 폐는 한쪽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엽절제술 가운데가 쇠기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이 걸려 있으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는 쇠기 절제술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적절한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복수의 검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 결과를 잘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군데 이상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종합적인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에서 저설형 CT나 CT 촬영을 하지만은 조금 더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는 MRI나 PET-CT, 기관지 내시경 또는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나한테 온 암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를 합니다. 요즘은 표적치료제나 많은 표적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표적치료제를 내가 쓸 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EGFR, 알크로 또한 BRAF 이러한 검사 방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효과가 있을 표적치료제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회피 물질 검사로 면역 항암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회피 물질 검사를 하는데 PD-L1이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 방법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면역 항암 치료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저는 항상 제가 암을 알고 극복해야 되고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도 많고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권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폐암학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환자들이 읽기 쉽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폐암학회 홈페이지입니다. 대한폐암학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요거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폐암의 A부터 Z까지 우리 환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얘기보다는 이 폐암 학회에서 발행한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가서 보시고 필요하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에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고, 조금 더 알고 싶으면은 여기에 폐암의 모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끝까지도 볼 수 있는 진단, 수술적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자주 하는 질문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만 보셔도 우리 환우들이 알아야 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폐암학회의 홈페이지 가셔서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자료들이 이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폐암에 걸린 나를, 폐암에 적응하는,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